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송영진 방송의 시사 저격 시간입니다. 자, 오늘 권성동 이 원내대표, 자, 이준석 대표가 이 당원권 정지로 직무가 정지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이후에 이 국민의힘당의 당 대표 직무대행까지 맡고 있습니다. 원내대표, 또 국민의힘당의 직무대행. 이거 뭐 권력을 완전히 지금 거머쥐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모양새인데,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도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지만은 이 탄핵의 부역자인 권성동을 제가 방송을 할 때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이게 결단을 내려서 사람을 갈아야 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자,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힘당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던 이 집권당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참 신뢰감을 갖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권성동 도대체 왜 이러는지 저도 잘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 권성동 왜 이러나? 이게 지금 말의 구설수 때문에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요. 본인뿐만이 아니라 또 집권당 자체도 지금 현재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구급 공무원 발언부터 해서 이 텔레그램 노출 이 사고까지 지금 연일 이렇게 터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당 여당 당원 게시판에는 이 권성동 사퇴하라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본물처럼 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난리가 난 것 같은데, 지금 이 권성동 체제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이 권성동 체제가 현재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100일간에 걸쳐서 벌써 사과만 3번째고, 또 이제 텔레그램 노출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실도 얼마나 곤욕스럽겠습니까? 대통령실도 오늘 발표를 했지만, 이 사적인 대화가 유출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 이런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벌써 3번째, 첫 번째는 이 구급 공무원 비하 발언,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텔레그램 노출, 그건 어제의 일이죠. 그다음에 검수안박법을 합의하고 또 뒤집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파기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합의안 자체를, 이 중재안에 대한 합의를 파기해버렸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통해서 이제 자질론에 지금 휩싸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 국민의힘당의 당대표 직무대행을 저격합니다. 자, 여러분들 본방송 시작 전에 송영진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여러분들 화면 하단 우측에 보면 붉은색 버튼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붉은색 버튼 눌러서 구독을 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첫 번째 구급 공무원 비하 발언, 자, 이걸로 구설수에 올랐던 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또 당대표 직무대행 윤석열 대통령과의 이 사적 문자 내용까지 노출되면서 또다시 이게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인해서 이 당원 게시판에는 그가 지난 4월 이 검수안박법, 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인데, 이 개정을 앞두고 당시에 더불어민주당과 이 중재안을 합의했다가 뒤집어진 일까지 거론되면서 이 자질 문제, 자질론까지 지금 이러한 모양새로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나가라는 얘기죠. 사퇴하고 나가라는 얘기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권성동 이 직무대행은 지난 26일, 텔레그램, 윤석열 대통령과의 텔레그램 사적인 문자가 사진기자에 의해서 포착돼서 지금 일파만파 지금 후폭풍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의 이 대정부 질문을 지켜보던 중 윤 대통령과 스마트폰 텔레그램 응용 소프트웨어 앱으로 이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이 모습을 이 국회를 취재하던 이 사진 기자에게 포착이 됐고,
대화 내용까지 이제 공개돼서 이게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자, 이 국민의힘당의 당원 게시판에는 이 사적 대화 내용을 노출하는 것은 이 권 직무대행의 의도적이든 또 몰랐든 이건 치명적인 실수라는 글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 권성동이는 또 전적이 또 하나 있죠. 2014년 10월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이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스마트폰으로 비키니를 입은 금발 외국인 여성 사진을 보는 장면이 또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여론의 그때도 마찬가지로 따가운 눈총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도 국민들의 비난을 받았는데 이번에 어떻게 이렇게 조심성 없이 말이죠. 예? 타이틀이 2개 아닙니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 원내대표에다가 예?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조심성이 없을 수 있습니까? 이 스마트폰의 내용을 노출했다는 이 조심성 없이 스마트폰의 내용을 노출했다는 이 반응들이 지금 뭐 난리가 아닙니다. 사실 이달만 해도 논란이 지금 연이어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15일 윤 대통령 지인의 아들 우모 씨가 대통령실의 시민사회 수석실 행정요원으로 이 특별 채용됐다는 이 사적 채용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 논란이 일자 이 권 직무대행은 자신이 추천한 인사라고 주장하면서 내가 그 친구를 추천했는데 나중에 보니 명단에 없더라. 그래서 자기가 장제원에게 직접 얘기해서 채용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해서 사태를 더욱더 악화시켰습니다. 이게 압력이거든요. 이게 내로남불입니다. 공정하지 않은 거니까 내로남불이죠. 자신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시인한 거거든요. 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이 당대표 직무대행이 너무 길어서 이게 말하기가 참 복잡스럽네요. 이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을 변호하는 발언을 공무원 시험 전문 업체의 광고와 이 결합한 이 패러디 합성물들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본물처럼 터져 나왔죠. 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더 논란을 키운 겁니다. 이 사적 논란에 대해 기자들에게 해명하면서 이 구급 공무원에 대해서 이 비하 발언이 이게 확전이 돼버린 거예요. 말을 뭐 이게 좀 잘 좀 해서 이런 부분들을 국민적인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이게 좀 뭐 화나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한테 원성을 듣지 않게 해야 되는 그런 건데 이 양반 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 권 직무대행은 장 의원에게 장제원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 넣어주라고 압력을 가했더니 자리에 없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넣었더라. 7급에 넣어줄 줄 알았는데 9급에 넣었더라. 자, 우씨가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다. 한 10만원이라며 내가 다 미안하더라. 이렇게 기자들에게 해명을 합니다.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나? 강릉 촌놈이 뭐 이런 식으로 기자들에게 답변을 하니까 아니 이거 공무생들이 열안 받습니까? 제가 일반인이 봐도 열받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싸가지 없이 하나요? 이 발언의 파장이 엄청나게 커진 거죠. 이 사적 채용으로 가뜩이나 취업에 민감한 이 청년층의 이 영린을 건드린 거죠. 영린. 예? 용의 수염을 건드린 겁니다. 이 청년층의 감정을 건드리더니 이 구급 공무원 비하 발언까지 더해져서 후폭풍이 거세진 거죠. 청년층에선 이 구급 공무원 되려고 몇 년씩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냐? 그럼 우리는 호구냐? 정치하는 사람이 7급과 9급 공무원 차별하는 발언 아무렇지 않게 하냐? 등 이러한 비난 여론들이 들끓었습니다. 이런 것이 지지율이 빠지는 이유거든요. 사실은 이 정제된 말을 좀 해야 되는 거고 국민에게 좀 편안한 이러한 신뢰감을 편안한 이러한 무게감과 신뢰감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유명 이 공무원 학원에 CF를 패러디해서 이 공무원 합격은 권성동이라고 조롱하는 밈,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유행하는 사진이죠. 이 온라인에 퍼졌습니다. 아울러 윤핵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핵심 관계자, 이게 또 충돌 논란까지 더해졌어요. 장제원이하고 권성동이하고 이 권력 다툼을 하고 있다. 뭐 이러한 얘기들이 막 퍼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장혜원이 지난 18일 자신의 그 사회 관계망 서비스 SNS입니다. 이 권대행께 부탁드린다. 말씀이 무척 거칠다. 집권당의 대표로서 엄중하고 막중한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장제원이가 권성동한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SNS에 이 글을 올린 겁니다. 좀 자중을 해라. 책임감을 가지고. 장혜원은 이 권 직무대행이 한 발언을 조목조목 짚으면서 아무리 해명이 옳더라고 하더라도 압력을 넣었다. 최저임금을 받고 서울에 어떻게 사나, 이러한 거친 표현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것들 그래도 지들끼리 쌈박질 하는 건지 쇼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 페이스북 이런 데 이렇게 올린 거죠. SNS를 통해서. 그러자 대표적인 윤핵관으로 꼽히는 두 사람의 이제 그때부터 또 불화설이 제일 조명된 거죠. 자, 이들은 이준석 대표의 그 윤리위원회 징계 여파 등으로 불화설이 나돌자 지난 15일 오찬 회동을 갖는 등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애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자, 이 또다시 사적 채용 등 이 논란이 윤핵관들이 또 충돌, 이렇게 우려가 불거지자 권 직무대행은 곧바로 이 장혜원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겠다, 이렇게 진화에 나섰습니다. 참 그 탄핵 부역자들이 말이죠, 이 좀 너무 어설픕니다. 참 답답하네요. 자, 그는 기자들과 만나서 당 소속 의원이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이런저런 쓴소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당내 의원들이나 당원들의 비판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듣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대통령과의 사적 문제까지, 이게 내용까지 노출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지금 뭐 들끓고 있습니다. 진짜 난리가 난 거죠. 국민의힘당 게시판에는 이 권 직무대행이 지난 4월 민주당과 검수안박법에 대한 이 중재안을 합의했다가 파기한 일까지 이제 막 거론하고 난리가 아닌 거죠. 이 권성동이는 당시 중재안을 합의하고 독소조항인 이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를 막아내는데 의미가 있다고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정말 그때 우리가 이제 귀싸다기라도 한 대 때리고 싶지 않았습니까? 뭐 어떤 이런 정말 자질론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당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이준석 대표와 이 권 직무대행의 동반 사퇴를 촉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동반 사퇴가 아니라 벌써 나갔어야죠. 자기는 없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고 겸허히 수용을 하고 국민들에게 속고 대조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에 대한 이 탄핵 소추안을 작성한 자로서 이러한 부분들도 섞고 대조해야 되죠. 자, 이들은 성명문을 통해서 민주당은 자신들의 주요 인사를 수사한다는 이유로 이 정치검찰 프레임을 씌우고 이제는 검찰의 수사권을 아예 뺏으려 한다며 이 중재안을 절반의 성공이라고 자화자찬하고, 또 이준석 대표 또한 국민의 울부짖음을 외면한 매국 행위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 권성동 대표 말이죠. 이 권성동 씨가, 제가 이제 방송을 할 때마다, 집권당의 이 원내대표뿐만이 아니라 집권당의 이 직무대행으로서 자격이 없기 때문에, 또 직무대행을 맡기 전에도 윤석열 정부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권성동을 내보내야 된다. 탄핵 부역자들을 이 권력의 윤석열 정부의 이 전면에 내세우게 되면 국민적 지지를 못 받을 것이다.
여러 번 이 경고도 했었고 또 권유도 했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오늘날의 결과가 오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송영진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화면 우측 하단에 붉은색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저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